안녕하세요. 조리대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용의 역작 중 가장 유명한 작품들 중 하나인 사조영웅전, 사주영웅전과 실제 역사는 과연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이 질문을 주제로 한번 탐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설 사조영웅전의 주된 주제는 바로 애국입니다. 비록 한족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무림의 영웅들과 충혈지사들이 이 소설의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죠. 이 소설의 주 배경은 바로 북송과 금의 연합 공격으로 인해 요나라가 서쪽으로 패퇴한 뒤 금나라가 송을 공격하면서 송이 개경을 내어주고 강남지방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 정강의 치욕이라는 사건이 배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강의 치욕에 분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우가촌이라는 시골에 의기 있는 두 젊은이였습니다. 한 명은 수호지 지우성 세인귀 곽성의 후손인 곽소천, 다른 한 명은 양가장 양재응의 후예인 양철심이었죠. 이들은 금에 결탁한 간신을 처단하고 도주하고 있던 전진교회 칠자 중 한 명인 구척이와 의기투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젊은이들의 아내들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아이가 둘 다 같은 성별이면 의형제를 맺기로 하고 다른 성별이면 혼인을 하도록 하자고 약속했으니 이는 정강의 치욕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이름을 한자씩 따서 곽정과 양강으로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자식들은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곽정의 어머니 이평은 피난과 고생을 거듭하며 거친 몽고에서 곽정을 우직하고 정의로운 아이로 키웠으며 거칠지만 정의로운 무림인사인 강남칠계는 곽정의 스승이 됩니다. 이 우직하고 정의로운 사내는 징기직한의 위기 시 큰 공을 세우게 되어 금도부마, 즉 왕의 사이가 되었고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중원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이 우직하고 정의로운 성정 덕에 황룡이라는 평생의 배필을 만나게 되고 그녀의 포필과 가족사에 얽히게 되며 뛰어난 스승인 홍칠공과 의형제인 주백통을 만나게 되며 무림의 고수로 성장해 나갑니다. 반면 양강은 금의 왕세자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며 철저하게 이기적인 인격체로 자라나던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양강의 금나라는 몽고의 강성으로 인해 점점 무너지게 되고 친부모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송의 노비로 사는 것보다 금의 귀족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던 양강은 결국 곽정의 초기 스승인 강남 육계와 구양봉의 조카이자 아들인 구양극을 죽이는 등의 악행을 자행하다 결국 자신의 독수에 스스로 걸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맙니다. 이후 곽정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몽고의 대원수가 되어 남송을 정벌하라는 징기즈칸의 명령을 받게 되죠. 부귀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곽정은 자신의 조국인 송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곽정은 마지막 피부치인 어머님을 잃어가면서까지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진충보국이라는 일념하에 양양성에 들어가 조국을 수호하는 영웅으로 거듭납니다. 김용 작가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악비라고 합니다. 악비는 이 소설에서 무목유소라는 병법서를 남긴 것으로 계속해서 중요한 인물이자 충신의 상징으로 언급됩니다. 그 악비가 남긴 말이 바로 진충보국인데 악비는 스스로 진충보국이라는 글을 등에 새기며 그 충의를 널리 알렸습니다. 즉, 이 사조영웅전의 주제와 교훈은 정의롭고 우직하게 나라에 충성하며 진충보국하는 영웅의 삶이 주된 내용이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화에 징기직한과 곽정이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한 이야기처럼 죽으면 고작 땅 한 평에 눕는 것이 인생이며 전쟁의 잔혹한 죽임이 영웅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곽정을 본다면 천하를 경영할 정도의 뛰어난 영웅이나 정복자들 역시 죽음 앞에서는 결국 부질없음을 말하는 탐 진치를 추구하는 김용 작가의 기존 정신은 비껴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존 인물은 누가 있었을까요? 일단 몽골 쪽에서 등장하는 태무신과 사준사구, 그리고 그의 라이벌이었던 자무카와 상쿤, 왕칸 등등은 모두 실존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징기즈칸이 애정하는 딸인 화장은 가상인물이긴 하지만 징기즈칸의 장녀인 코친베키를 모티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무카가 태무진에게 탈출로를 쪽지로 주어 태무진의 군대가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 의리를 지켰다는 내용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실제 역사에서의 자무카는 태무진의 아내인 보르테가 메르키트족에 납치되었을 때 세력이 약한 태무진을 도와 구해준 전력도 있었지만 태무진의 말을 훔친 도둑을 태무진의 말지기들이 활로 쏘아 죽인 일이 발생하였는데 이때 죽은 도둑이 자무카의 동생인 다이차르였고 이 일을 계기로 13쿠리엔으로 구성된 13익 전투에서 태무진은 완벽하게 박살이 났고 금나라의 노예로 있었다거나 금의 망명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패배합니다. 하지만 자무카는 잔인한 통치 방식으로 점차 민심을 잃게 되고 오로오드족, 망구르족 등의 유능한 세력들이 자무카를 버리고 태무진에게 의탁하게 되며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이다 결국에는 강성해진 태무진 연합세력과 자무카는 쿠이텐 회전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고 자무카의 군대는 와해되고 맙니다. 이후 자무카는 상쿤, 다양칸의 의지에 가며 태무진을 모략하였으며 태무진을 평생의 라이벌로 여기며 죽는 순간까지 괴롭혔죠. 그러나 사조영웅전에서는 자무카가 살 길을 열어주는 식으로 미화당했지요. 실제 몽골의 역사가 사조영웅전의 이야기보다 좀 더 흥미진진했다고 말할 수 있겠군요. 하지만 마지막에 자무카를 보섭하려 한 징기스칸의 이야기 및 자무카가 자신을 살려두면 징기즈칸이 밤이고 낮이고 안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장면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진교도의 칠자들도 전부 실존 인물입니다. 심지어 주백통도요. 전진교는 도교의 한 종파 중 하나로 왕중량은 유불도의 일치와 도덕경과 효경, 반야심경 등을 일토록 권했으며 7년간 산동을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합니다. 왕중량의 사후 마옥은 아내인 손부리와 함께 전진 칠자이자 2대 조사가 되어 세역 확장에 주력하게 되어 급속하게 세역을 확장시킵니다. 금의 세종이 칠자 중 하나인 왕옥양을 초대하여 천상관에 살게 하며 장생의 요점을 묻기도 하였지요. 이후 3대 담처단, 4대 유처연에 이어 5대 조사가 되는 구척이는 징기즈칸과의 회담을 성공시켜 전진교의 발전을 약속받고 장춘궁에서 도사를 통솔하는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윤지평과 이지상대에 이르러서는 노자 회오설에 대한 논쟁에서 패배하게 되며 쇠퇴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재상권 분쟁으로 인한 분열이었다고 합니다. 전진교가 분열되면서 용문파, 우선파, 남문파, 화산파, 청정파 등등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금나라의 6째 왕자로 등장하는 완안홍렬은 과연 진짜일까요? 사실 가상인물입니다. 이 당시 금 황제의 자식은 총 5명이었지요. 교묘한 김용 작가의 창작으로 가상인물을 소설에 잘 버무렸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양양성의 무능한 장군으로 등장하는 인물인 여문왕과 염덕 형제는 실제로는 양양성을 몽고에게서 잘 방어한 능력 있는 장수였습니다. 물론 남송의 간신인 가사도에게 뇌물을 주어 아부한다거나 몽골의 계약에 속아 양양성 아래에 몽골의 전진기지를 만들게 하는 등의 병크를 저지르긴 했었죠. 이외 토그릴칸, 사미원, 호라즘의 무함마드처럼 깨알같은 실존 인물들이 소설 속에 등장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천하오절 중 한 명인 대리의 남제 단지흥 역시 실존 인물입니다. 이상으로 김용소설 사조영웅전의 실제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조협녀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